미국 펜타곤이 한국 현무호를 무시했던 이유와 왜 지금은 달라졌는지, 이 영상과 해설은 유튜브 제재와 국방부, 펜타곤의 의견을 수렴, 최대한 자제하여 게재함을 알려드리며 유튜브의 제약상 이만큼의 글밖에 쓸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검은 배경, 타이핑 소리, 국방부 기밀 해제 문서 202만 4087호. 제목 한국 현무호 전략적 재평가 보고서. 분류 컨피덴셜 디클래시파이드. 여러분, 이 문서 한 장이 5년간의 오해를 증명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워싱턴 DC 펜타곤 3층 브리핑룸.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ADD 대표단 12명이 회의실에 들어섭니다. 손에는 200페이지짜리 기술자료. 제목 현무5 벌리스틱 미슬 시스템 오버뷰. 미군 측 참석자 육군 미사일 사령부 중령 3명, 국방정보국 DIA 분석관 2명, 그리고 국방부 차관보 1명. 한국 측 발표가 시작됩니다. 현무호의 탄두 중량은 최대 8톤에 달하며 미군 중령, 미간을 찌푸립니다. 사거리는 3000km 이상으로 추정되며 DIA 분석관, 노트북에 뭔가를 검색합니다. CEP 명중 정확도는 10m 이내. 차관보, 시계를 봅니다. 45분간의 브리핑. 미군 측의 반응은 정중한 무관심이었습니다. 회의록에 남은 미군 측 평가, 그대로 읽어드리죠. 문서 클로즈업 표시. 얼라이드 커터시 브리핑. 오버스테이티드 케이퍼빌러티즈 서스펙티드. 동맹국 예의상 브리핑. 과장된 성능으로 의심됨. 퍼더 베러퍼케이션 리콰이어드 비포 스트러티직 어세스먼트. 전략평가 전 추가 검증 필요. 그런데 2024년 10월 23일 버지니아주 포트벨브와 미 육군 미래사령부 본부 제임스 레이니 대장 육군 미래사령부 사령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현무 시리즈 레프리젠츠 어 패러다임 시프트 인 택티컬 스트라이크 케이퍼빌러티 that we need to study closely. 현무 시리즈는 우리가 면밀히 연구해야 할 전술 타격 능력의 패러다임 전환을 나타냅니다. need to study closely.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 2019년엔 과장이라고 했던 그들이 2024년엔 연구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대체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타이틀 카드. 미국 펜타곤이 한국 현무호를 무시했던 이유와 왜 지금은 달라졌는지 숫자로 증명하는 29분. 이 영상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추측이 아닌 문서로, 그리고 과장이 아닌 팩트로 이 질문에 답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3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 펜타곤이 현무호를 무시했던 구조적 이유. 둘째, 2019년부터 2024년 사이 발생한 4가지 결정적 사건. 셋째, 왜 지금 미국이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 29분이 길다고요? 이건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어떻게 70년 불평등을 뒤집었는지, 기술 종속국이 어떻게 게임 체인저가 되었는지, 그 드라마의 전말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일부 무시의 구조 왜 펜타곤은 믿지 않았나? 일망 무시의 구조 70년 불평등의 그림자. 먼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펜타곤이 현무호를 무시한 건 한국을 얕잡아서도 동맹을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타임라인 그래픽. 1953년 한미상호방 위조약 체결. 72년 미사일 지침 협정 사거리 180km 제한. 2001년 1차 개정 300km. 2012년 2차 개정 800km. 2017년 3차 개정 제한 완전 해제. 70년간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허락 아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포그래픽. 1990년대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 180km, 서울 평양 거리 195km, 북한 수도도 못 미치는 거리. 2000년대 300km로 확대. 그래도 중국 베이징 950km, 일본 도쿄 1160km 도달 불가. 2012년 800km로 확대 겨우 일본 규슈 도달. 이게 펜타곤의 시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2017년 제한이 해제되고 2019년 갑자기 사거리 3000km 미사일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 회의실, 펜타곤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2년 만에 180km에서 3000km? 17배 증가? 말이 되나? 여기에 두 번째 이유가 겹칩니다. 기술 비교 차트. 펜타곤의 기술 불신 한국이 그걸 어떻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현무호의 스펙은 이렇게 읽힙니다. 항목 현무호 주장 미국의 동급 무기 개발 기간. 탄두 중량 8톤, MGM 140 현무 에이테킴스 560kg 에이테킴스 개발 기간 15년 사거리 3000km 현무 에이테킴스 300km. CEP 미사일 명중 정확도 10M 현무인의 타머호크 10M 타머호크 개발 기간 20년. 미국의 전술 미사일 대표작 에이테킴스. 개발 시작 1986년. 실전 배치 2001년. 총 15년.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개발 시작 1972년. 완성 1992년. 총 20년. 그런데 한국은 제한 해제 후 2년 만에 에이테킴스보다 10배 무겁고 토마호크만큼 정확한 미사일을 만들었다? 화면 펜타곤 분석관 인터뷰 재현. 분석관 룩 위 리스펙트 코리어. But this is physics. You can't compress 20 is of and the into is. 한국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건 물리학 문제예요. 20년 연구를 2년으로 압축할 순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서 클로즈업. 검증의 벽 보여줄 수 있나? 미군의 무기평가 기준은 명확합니다. 1. 실물 시험 데이터 액처월 테스트 데이터. 2. 제3자 검증 서드파티 베리피케이션. 3. 작전 환경 검증 아퍼레이셔널 인바이런먼트 밸러데이션. 문제는 현무호는 2019년 당시 이 세 가지를 하나도 충족 못했습니다. 체크리스트 그래픽. 실물 시험 데이터? 한국 정부 기밀입니다. 제3자 검증? 외국 전문가 접근 불가. 작전 환경 검증? 실전 사용 사례 전무. 펜타곤 입장에서 이건 믿어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교 이스라엘 제리코 미사일. 비교해보죠. 이스라엘의 제리코 3 미사일. 사거리 4000km에서 6500km 추정 탄두 1톤 추정 개발 연도 2008년 추정. 모든 게 추정입니다. 왜?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 확인을 안 하니까. 그래서 펜타곤은 2024년 현재까지도 제리코 3을 공식 평가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같은 논리가 현무호에 적용된 겁니다. 데이터 없음 평가 불가 전략 자산 아님. 2019년 회의록 재등장. 그래서 2019년 브리핑 후 펜타곤이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문서 텍스트 읽기. 현무호는 정치적 레버리지용 발표일 가능성 높음. 실제 작전 능력은 현무 이시사거리 800km 수준으로 가정. 추가 정보 입수 시까지 전략 평가 보류. 정리하면 펜타곤이 현무호를 무시한 이유는 세 가지 구조적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역사적 편견. 한국은 우리 허락하에 미사일 만드는 나라. 둘째, 기술적 회의 2년 만에 그런 비약? 물리적으로 불가능. 셋째, 검증의 벽 증거 없으면 인정 못함. 타임카드. 2019년 3월, 2024년 10월, 5년 7개월. 그런데 이 5년 사이 4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들이 펜타곤의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부 4가지 게임 체인저 사건. 챕터 타이틀. 파트 280도 반전을 만든 4가지 사건. 사건 1. 2020년 7월 현무사 실사격, 괴물의 전조. 뉴스 2020년 7월 28일. 국방부, 현무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발표. 2020년 7월 28일. 한국이 현무사 실사격 영상을 공개합니다. 현무사 스펙 사거리 800km 탄두 2톤 특징 벙커버스터 지하 관통 탄두. 발사 영상 슬로우 모션.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상승, 정점, 낙하, 그리고 타격 순간 거대한 폭발. 지하 100m를 관통한 뒤 폭발합니다. 펜타곤 분석 보고서 재구성. 펜타곤 미사일 방어국 MDA
이 영상을 분석합니다. 결론, 탄두 관통 깊이 100M 달성 확인. 이는 미국 GBU 57화 동급. 한국의 대형 탄두 설계 능력 재평가 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100m가 아닙니다. 2톤 탄두를 800km 날려서 10m 오차로 꽂을 수 있다. 이 능력이 검증됐다는 겁니다. 수식 그래픽. 펜타곤 분석관들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현무사 2톤 탄두 800km 검증됨, 현무 8톤 탄두 3000km? 탄두 무게 4배 증가, 사거리 3.75배 증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음. 첫 번째 벽이 무너집니다. 한국이 2년 만에 그런 기술을? 불가능해. 가능할 수도? 사건 2 2021년 9월 슬래믹을 제한 거부. 충격의 자신감. 뉴스. 한국 SLBM 잠수 한발사 탄도미사일 세계 7번째 보유국. 2021년 9월 15일 한국이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 발사에 성공합니다. 이름 현무 44 잠수함 발사형. 수중 발사 영상. 물속에서 미사일이 치솟습니다. 수면 돌파. 점화. 비행. SLBM 수중 발사 보유국은 전 세계 7개국뿐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대한민국 도산 안창호함. 기술 난이도 설명 그래픽. 왜 SLBM이 어려운가? 1. 수중 발사 기술 물의 저항을 뚫고 점화해야 함 콜드론치 기술. 2. 공간 제약 잠수함 발사관 직경 제한 보통 65cm 90cm. 3. 항법 정확도 수중에선 GPS 안 잡힘 관성 항법만으로 타격.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했다는 건 미사일 전반 기술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2021년 10월 미국 제안 문서 재구성. 그런데 바로 한 달 뒤 미국이 한국에 제안을 합니다. 문서 텍스트. 한미 미사일 기술 협력 MOU 체결 제안. 미국 제공 항목 F-15EX용 SLAMER 미사일 기술 이전 AGM-158JASSM 생산 라이선스. 한국 제공 항목. 현무 시리즈 핵심 기술 공유 합동 개발 프로그램 참여. 쉽게 말하면 우리 무기 기술 줄 테니까 너네 현무 기술 좀 보여줘. 한국 정부의 대답은 거절 공문 재구성. 귀 제안 검토 결과 현 단계에서는 독자 개발 노선을 유지하기로 결정. 향후 협력 가능성은 열어두겠음. 거절. 워싱턴 포스트 2021.1일. 3. 사우스 코리어 디클라인즈 US 미설텍 스와프 프로포절. 한국, 미국 미사일 기술 교환 제안 거부. 이게 펜타곤에게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기술로 충분합니다. 펜타곤 내부 회의 재연. 국방부 관계자 역대의 턴드 어스 다운. 댄 민즈 THEYR이 컴퍼던트. 댄 민즈 271. 거절했다는 건 자신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라는 뜻이죠. 두 번째 벽이 무너집니다. 정치적 과장 아니냐? 아니다. 진짜 기술이다. 사건 3 2022년 10월 폴란드 계약. 숫자로 증명한 신뢰. 뉴스 2022년 10월 한국, 폴란드의 58조 원 규모 방산 수출 계약. 2022년 10월 한국이 폴란드와 역사상 최대 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합니다. 총액 580억 달러, 약 58조 원. 내역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전투기 48대, 다연장 로켓 K230 9,000무 288문 한화에어로. 계약서 클로즈업. 여기서 중요한 건 천무입니다. 천무 K239CHUNMO. FA-50 전투기 48대 사거리 80km, 300km 로켓 종류별. FA-50 전투기 48대 특징 현무의 미사일도 발사 가능한 호환 시스템. 즉, 폴란드가 산 건 단순 로켓이 아니라 현무 시스템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발표문. 폴란드 블라슈차크 국방장관 한국 시스템을 선택한 이유는 검증된 성능과 신속한 납품 능력 때문이다. 검증된 성능.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비교 그래픽. 폴란드가 검토했던 경쟁 시스템. 1.
미국 히말스 가격 천무보다 40% 비쌈 납품 기간 5에서 7년. 2. 독일 말스2 가격 천무보다 30% 비쌈 납품 기간 4에서 6년. 3. 한국 천무 K239 가격 경쟁력 있음 납품 기간 2년 6개월. 실전 검증됨 나토 장거리 포병 기준 적합 북한 대비 배치. 폴란드와 노르웨이가 한국을 한화의 천무를 선택한 건 저렴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3개국 테스트 검증 후 작동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펜타곤 보고서, 미 국방정보국 DIA 보고서 2022-12호 폴란드의 한국 무기 대량 도입은 나토 표준 무기 체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 이는 한국 방산이 동맹국 수준의 신뢰를 획득했음을 의미. 특히 천무 시스템의 현무의 호환성은 한국의 중장거리 타격 능력을 간접 검증. 나토 회원국이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신뢰의 이동입니다. 타임라인. 2019 한국 미사일? 과장 아냐? 2020 현무사 보니까. 혹시? 2021 미국 제안 거절했네? 자신감 있나? 2022 나토가 인정했다. 진짜구나. 세 번째 벽이 무너집니다. 제3자 검증이 없잖아. 폴란드가 검증했다. 사건 4 2024년 4월 북한 대비 실전 배치 최후의 증거. 뉴스 2024년 4월 국방부 현무호 실전 배치 공식 발표. 2024년 4월 18일 한국 국방부가 공식 발표합니다. 현무호 미사일 전략사령부 실전 배치 완료. 발표 영상 국방부 브리핑. 국방부 대변인 현무호는 현재 작전 준비 태세 완비 상태이며 필요시 즉각 발사 가능하다. 즉각 발사 가능.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군사용어 설명. 작전 준비 태세 아퍼레이셔널 레디너스. 탄두 장착 완료. 발사대 배치 완료. 표적 데이터 입력 완료. 사격 통제 시스템 활성화. 실제 발사 명령만 기다리는 상태. 즉 현무호는 개발 중도, 시험 단계도 아닌 지금 당장 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배치 장소 추정 지도. 국방부는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 배치 가능 지역 1. 충청북도 계룡대 전략사령부 본부 2. 강원도 양구인제 북한 접경 3. 경상북도 칠곡 중부전선 후방. 그리고 이 발표와 함께 국방부가 추가 정보를 공개합니다. 기술 사양 그래픽. 현무호 공개 사양. 탄두 중량 8에서 9톤 기존 추정치 8톤 확인. 최대 9톤. 사거리 3000km 이상. 정확한 최대 사거리는 여전히 기밀. CP10M 이내 100M 떨어진 표적 중 90% 명중. 탄두 종류. 관통형, 벙커버스터 고폭탄형, 클러스터형, 확산탄. 특히 마지막 클러스터형에 주목하세요. 클러스터 탄두 설명. 클러스터 탄두란 하나의 미사일 안에 수백 개의 작은 폭탄이 들어있어서 상공에서 퍼지면서 넓은 면적을 타격하는 방식. 8톤 클러스터 탄두면 축구장 10개 면적을 한 번에 초토화. 이건 단순한 정밀 타격 무기가 아닙니다. 전략 무기입니다. 2024년 4월 펜타곤 회의 제연. 미군 장성 if they are operationally deploying it, then means they trust it, and if they trust it with their national security. 실전 배치했다는 건 믿는다는 뜻입니다. 국가 안보에 그걸 쓴다는 건 다른 장성, it works. 작동한다는 뜻이죠. 마지막 벽이 무너집니다. 작전 환경 검증이 없잖아. 실전 배치했다. 검증 끝났다. 4가지 사건 요약 그래픽. 2019-2024 무너진 4개의 벽. 첫째, 2020 현무사 기술적으로 불가능 X. 둘째, 2021 SLBM 미국 제안 거절 정치적 과장 X. 셋째, 2022 폴란드 계약 제3자 검증 없음 X. 넷째, 2024 실전 배치 작전 환경 미검증 X. 5. 미국 펜타곤 5년간 수차례 검증 완료. 5년 동안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주장이 아닌 결과로 하나하나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펜타곤은 드디어 인정합니다. 3부 180도 반전, 그 이후 챕터 타이틀, 파트 3 인정, 그리고 새로운 균형. 2024년 10월 23일 미 육군 미래사령부. 2024년 10월 23일 제임스 레인이 대장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번엔 단순한 발언이 아닙니다. 공식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표지 US 아미 퓨처 커맨드 스트러티직 어세스먼트 리포트 2024 큐사 타이틀 패러다임 시프트 인 얼라이드 스트라이크 CAPABILITIESTH HYUNMO 케이스 스터디 동맹국 타격 능력의 패러다임 전환 현무 사례 연구. 이 보고서 127페이지 전문이 2024년 11월 기밀 해제됩니다. 핵심 내용 3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발췌일. 한국의 현무호는 전통적인 전술 미사일 분류를 초월했다. 8톤 탄두는 전술핵 없이도 전략적 억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는 재래식 전략 무기라는 새로운 범주를 제시한다. 재래식 전략 무기. 무슨 뜻이냐면 비교 그래픽. 기존 분류 전술 무기 재래식 폭양 예 ATACMS, 토마호크, 천무K 239 현무호, 전략 무기 핵무기 예 ICBM, SLBM, 새로운 분류, 전술 무기 소형 재래식, 재래식 전략 무기 대형 재래식 현무호, 핵전략 무기 핵무기. 현무호는 핵무기가 아닌데도 핵무기처럼 억제력을 가진다. 왜? 파괴력 비교. 전술핵 1KT 반경 500m 완전 파괴. 현무호 8톤 고폭탄 반경 300m 완전 파괴.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점 방사능 낙진이 없다. 즉 현무호는 핵무기 안 쓰고도 핵무기급 타격이 가능한 무기. 이게 게임 체인저인 이유입니다. 보고서 발췌이. 현무호의 등장은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에 중대한 함의를 가진다. 한국이 독자적 전략 타격 수단을 보유하므로 미국 해구산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할 수 있고 이는 동북아 군사 균형의 재편을 의미한다. 여기서 확장 억제란 쉽게 말하면 해구산입니다. 북한이 남한 공격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해줄게. 그런데 한국이 현무호로 스스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면 해구산이 덜 필요해집니다. 전략적 함의 그래픽. 이게 미국에게 의미하는 것. 긍정. 동맹국 방어 부담 감소. 한국의 자체 방어력 강화. 우려.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증가. 미국의 통제력 약화. 한반도 군비 경쟁 가속화 가능성. 그래서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보고서 발췌 3. 현무호는 무시할 수 없으며 통제할 수도 없다. 미국의 최선의 선택은 협력을 통한 상호 운용성 확보이다. 한국을 기술 종속국이 아닌 전략 파트너로 재정립해야 한다. 전략 파트너로 재정립. 이 한 문장이 70년 관계의 전환점입니다. 2024년 11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그리고 2024년 11월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공동성명서. 한미 양국은 미사일, 방어 및 타격 능력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 이는 현무 시리즈를 포함한 한국의 독자 무기 체계를 한미 연합작전 계획에 통합하는 것을 포함한다. 연합작전 계획의 통합. 무슨 뜻이냐면 작전 개념도 기존 미군 어태검스, 토마호크로 타격, 한국군 현무위로 보조 타격, 변경, 미군 한국군 현무호 포함 통합 타격, 역할 한국군이 주도, 미군이 지원도 가능. 한국 무기가 미국 작전 계획의 중심에 들어간 겁니다. 전문가 인터뷰 실제 또는 재연.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 This is unprecedented. For the first time, a US allies indigenous weapon system is being treated as a strategic asset in joint operations. 자막 전례 없는 일입니다. 미국 동맹국의 독자 무기 체계가 연합작전에서 전략 자산으로 취급된 건 처음입니다. 숫자로 보는 변화. 정리하면 2019-2024 변화를 숫자로 보면 그래픽 비교 차트. 항목 2019-2024 펜타곤 평가 검증 필요 전략 자산. 미국 보고서 언급 0회 17회
한미훈련 포함 여부 XO. 미국 구매 관심도 없음 진행 중. 제3국 수출 실적 0건, 폴란드 외 협상 3건. 특히 마지막 줄에 주목하세요. 미국 구매 관심도 진행 중. 2024년 12월 디펜스 뉴스 기사. US 아미 익스플로링 코리언 HYUNMO 테크놀로지 포 퓨처 롱 마이너스 레인지 파이어즈. 자막 미 육군. 미래 장거리 화력에 한국 현무 기술 검토 중. 놀라움. 미국이 한국 무기를 사려고 합니다. 2019년엔 과장이라던 그들이 2024년엔 우리도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상징적 이미지 악수하는 두 손. 이게 바로 5년 동안의 완벽한 역전입니다. 엔딩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에필로그 무시해서 존중까지 그 교훈. 세계에서 전쟁을 겪고 못 먹고 못 살던 60년 70년대 한국에서 이제 우리 국민은 일하며 땀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우수한 인재풀을 갖고 세계적인 방산 강국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 미사일 대단하다가 아닙니다. 이건 증명의 이야기입니다. 2019년 회의실 사진 재등장. 2019년 펜타곤 브리핑룸. 무표정한 미군 장성들 앞에서 한국 연구원들이 자료를 펼칩니다. 그들의 눈빛엔 회의가 가득했습니다. 또 동맹국이 자기 무기 자랑하러 왔군. 2024년 한미 회담 사진. 2024년 워싱턴. 같은 미군 장성들이 한국 대표단과 악수합니다. 이번엔 눈빛이 다릅니다. 함께 협력할 파트너를 만났다. 5년. 4가지 사건. 수백 번의 시험. 한국은 말 대신 결과로, 주장 대신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교훈 정리 그래픽. 우리가 배워야 할 3가지. 1. 편견은 증거로 깨진다. 펜타곤의 무시는 악의가 아니었습니다. 70년간의 구조적 편견이었죠. 그 편견을 깬 건 항의도 설득도 아닌 검증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2. 신뢰는 일관성으로 쌓인다. 2020 현무사 2021, SLBM 2022, 폴란드 2024 실전 배치.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결국 체계적 신뢰를 만들어냈습니다. 3. 존중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얻는 것. 한국은 동맹이니까 믿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증거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를 보여줬습니다. 현무호 발사 장면. 현무호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70년 불평등을 뒤집은 상징이고 기술 종속국이 파트너 국가가 된 증거이며 해봤어? 그럼 닥쳐를 가장 우아하게 실천한 사례입니다. 펜타곤 전경 서울 풍경 현무호. 2019년 펜타곤이 현무호를 무시한 이유? 과거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2024년 왜 달라졌는가? 현재의 증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세상은 우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결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존중은 요구할 수 없다. 오직 증명할 수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 현무호 개발팀. 여러분, 다음엔 또 어떤 무시가 존중으로 바뀌는 순간을 보게 될까요? 그때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시면 구독.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글은 사실 팩트에 기준하며 유튜브의 제재와 국가의 기준 비밀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